홈플러스 이야기 요즘 많이 들으셨죠? 자금난, 기업 회생 절차, 파산 가능성. 요즘 홈플러스 뒤에 따라붙는 뼈아픈 수식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홈플러스 점포가 문을 닫고 홈플러스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문제를 더 넘어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는 경남 남해군 한 업체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납품 금액에 대한 결제가 안 되면은 저희는 부도가 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개인 사재까지 다 틀어가지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납품업체들은 먼저 홈플러스에 물건을 보냅니다. 그리고 통상 한 달 정도 뒤에 그 대금을 받는데요. 그런데 물건은 이미 다 보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 10곳 가운데 8곳 가까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들의 평균 미정산 금액은 7억 7,4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심지어 10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업체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남해군의 한 수산물 납품업체의 매출비 중 절반이 홈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만 약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35명이 정규직으로 있는데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업체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줘요. 밀양의 한 농산물 납품업체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넉 달째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은 돈만 10억 원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에 달하는데요. 결국 직원 급여 지급이 늦어지고 있고 직원 수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2월 이후로 못 받고 있어요. 저희는 홈플러스 납품을 하는데 90%가 계약 재배를 통해요. 농민과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건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이제 농민들한테 돈이 못 가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사실 홈플러스 문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터진 건 아닙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자금 중 상당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렸습니다.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는 점포를 팔고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 빚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과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지금의 위기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생 절차는 쉽게 말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역 업체들이 먼저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 앞에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달 30일인데요. 법원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 노동조합 등에 오는 30일까지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려면 그 자금을 어디서 구해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내라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납득할 만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생 계획안 인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기업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홈플러스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라는 게 언론의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비단 홈플러스 점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는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셈입니다.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홈플러스는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